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. 서남빛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국민의힘이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됐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일 당시에 만들었던 혁신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예측 가능한 공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혁신위를 띄웠었죠. 이게 친윤계의 공천을 막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었는데요. 안철수 의원이 이 혁신위의 해체를 들고 나왔습니다.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가 않거든요. 그렇죠. 예. 아예 그 중에서 일부 인원을 흡수를 하든지. 자, 그러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곧바로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. 혁신위 부위원장인 조혜진 의원도 혁신위는 당 지도부가 아니고 비대위 산하 당 기구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. 안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이유가 뭘까요?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비우호적인 당내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. 평소 이 전 대표와 앙숙 관계란 점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혁신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. 혁신안을 좋은 걸 내면 비대위에서 논의를 해서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채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. 자, 그런데도 안 의원은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당에 혼란이 더 많으니까 하나로 통일하자는 것이라면서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. 하긴 주 비대위원장은 위원장이 되고 나서 혁신위를 바로 찾아가기도 했었죠. 예.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층을 대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데 이에 대한 도전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. 그렇습니다. 한 청년 정치인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.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청년본부장을 지냈던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전 대표가 자기 정치에만 열중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이준석 전 대표의 윤리위 징계 전후 대처, 당과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국정 동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. 이준석 대표는 공익재단 이사장 자리를 받았으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게 좋다면서 윤석열을 뽑은 젊은 세대를 찾아서 이준석 보고 찍었는지 장해찬을 보고 찍었는지 그 비율을 보면 될 일이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. 민주당은 당원 80조 1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재명 후보 지지층 반발이 거셉니다. 그렇습니다. 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를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당원 80조 1항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었죠. 네네.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당원 80조 완전 삭제를 요청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요. 이게 하루 만에 3만 명 동의자가 넘었습니다. 네.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도 어제 결론을 내린 비대위를 해체하라는 등 부글부글 이 비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치 탄압 같은 부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제외한다던가 이런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았습니까? 예. 그리고 결정 권한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고 바꿔놨더라고요. 예. 그러면 당무위 같은 경우는 의장이 당대표, 그러니까 지금 어대명 아니겠습니까? 이재명 의원이 되면은 상관없을 텐데 왜 그렇게 거세게 반발하는 거죠? 당대표는 이제 당연직으로 당무위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음 먹으면 그 지도부의 의견을 좀 달리 유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0조 1항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이 강성 지지층에게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이죠. 눈치 보게 하고 싶지 않다. 이렇게도 들립니다. 어쨌든 아까 청원에 3만 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5만 명이 넘으면은 지도부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렇긴 합니다. 다만 지도부가 이미 한 차례 논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미 해당 조항에 대해서 전준위 그리고 비대위에서 논의를 했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인데요. 우상호 비대위원장 역시 이미 정리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. 당원 개정을 원했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절충안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이 정도에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. 네.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네.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가지 못하게 했다면서요. 그래서 언론 통제 아니냐, 탄압 아니냐 말도 있던데 사실입니까? 언론 탄압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설명을 드리면 보통 기자회견장에서는 기자들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죠. 그렇죠. 그리고 타이핑을 칩니다. 그런데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. 기자들이 앉은 책상 위로는 메모지와 볼펜 정도만 놓여 있었는데요.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노트북 반입 금지라는데 항의한 기자가 없었냐, 또 문재인 정부 때 상상이냐 했냐라는 식의 비판글이 나오면서
언론 통제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정말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. 왜 못 갖고 가게 하는 거죠? 일단 소음 문제가 좀 컸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이긴 했습니다. 문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 당시에도 기자들 손에는 노트북 대신 펜과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는데요.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도 보면 비슷합니다. 이게 언론 탄압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음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. 한 번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노트북 타이핑을 치면 그 소음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도 방해가 될 수 있겠고요. 네. 또 TV 시청을 하는 시청자들도 불편할 수 있겠죠. 특히 용산 브리핑룸은 청와대 때와는 달리 천장이 낮아서 실내 소음은 더 아마 클 겁니다. 네. 또 노트북 같은 부피가 큰 전자기기가 이 테러에 악용될 수도 있다는 점 등 이러한 보안상의 이유도 있습니다. 사연이 있었네요. 기자들을 위해서라도 좀 조용한 노트북이 나와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정치톡톡 서남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